안녕하세요. The Promise Realty 그룹의 송유선입니다. 저희 지난번에 준비했던 플리핑 영상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문의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대표님 모시고 또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네, 지난번 영상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질문 주시고 또 연락 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리모델링에 정말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시작을 끊으면 좋은지 조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우선 리모델링이라 하면 저희가 펑션에 문제가 있어서 정말 필요한 리모델링이 있고 네. 또 사시면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서 리모델링이 있는데 그쵸. 우선 저희는 오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리모델링으로 기준을 한다면 네. 많이 보시라고 먼저 권해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워낙 저희 레퍼런스가 많잖아요. 유튜브 영상도 있고 또 이 매거진도 있고 웹사이트도 많이 있어서 관심 있는 부분을 먼저 많이 보셔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또 우리 집에 맞는 그런 스타일을 찾으시면 그게 먼저인 것 같아요. 네, 이 집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업그레이드 견적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저희가 총 견적서가 6번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 6번의 변경이 어떤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처음에 제가 처음 견적서는 12월 6일 정도에 받은 것 같아요. 처음 견적서 가격이 53,000원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은 저희가 1월 20일부터 시작을 했고, 마지막 견적서는 2월 18일 날 55,000원을 받았습니다. 네, 그 총 6번의 견적서 변경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53,000원에서 55,000원이 되면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처음 견적은 캐비닛이 페인트였어요, 작업이. 네. 그런데 이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페인트를 작업하는 것보다는 새 캐비넷을 넣는 게 정말 확 달라 보이는 거일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캐비넷 설치 비용을 보니 9,000불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9,000불을 모으기 위해서 중간중간에서 많이 줄였죠. 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절감이 돼서 그 비용이 캐비넷으로 갔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 저희가 바닥입니다. 네, 바닥 자재를 바꾸신 건가요? 그쵸. 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 자재를 바꾸시면서 그 절감한 비용이 캐비넷 교체 비용으로 간 것 같은데 네. 바닥 자재를 어떻게 바꾸시게 됐는지 좀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처음 견적서에는 LBP라고 해서 네. 스카피당 한 4불짜리로 견적을 받았고요. 네.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제가 캐비넷으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아틀란타 플로링에서 이 제품이 세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라미네이트로 한 네. 2불 50 정도 되는 네.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된 거죠. 네, 보통 레미네이시라고 하면 좀 저렴한 느낌 때문에 맞아요.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는 말씀을 안 해주시면 전혀 티가 안 날 정도로 그런 저렴한 느낌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예, 가능한 저렴한 느낌이 안 나는 걸로 선택을 한다고 했는데 네. 보통은 10mm 정도, 12mm인데 사실 이 제품은 신제품인데 14mm예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두께감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서 있어도 느낌이 정말 그쵸. 저렴한 느낌은 없고 또 저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건 색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색상이 그냥 무난한 컬러, 네. 회색보다는 브라운 톤이 좀 더 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한 2,500불 정도가 세이브가 됐어요. 네, 저희 여기 내부 벽 색깔이 전체적으로 하얀색인데 그 하얀색이랑 이 바닥 색깔이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바닥 외에도 천장에도 변화를 주신 걸로 아는데 천장은 네. 어떻게 바꾸셨나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로서 많은 집을 보잖아요, 저희가. 근데 리모델링 된 집도 참 많이 보죠. 근데 꼭 2% 부족하게 부엌도 캐비넷도 교체가 되어 있는데 어우러지는 실링이 팝콘 실링이면 왠지 어색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고 컨트랙터 분께 요청을 드렸더니 해보지 않으셨던 일이셔서 네. 견적이 좀 싸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2,000불 견적에 네. 저희가 이제 실링을 샌딩을 하다 보니 데미지가 좀 나서 그 부분까지 패치하고 페인트까지 해서 총 3,500불 들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해본 결과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 가치가 충분히 느껴지는 네, 것 같아요. 확 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저희 주택 리모델링 하신다고 하면 어디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관심 있는 부분과 또 요즘에 집을 매매할 때도 가장 플러스가 되는 부분은 당연히 부엌이겠죠? 네, 그러면 그 부엌 안에서 또 이제 우선순위를 네. 나누신다면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순서대로 중요도로 생각한다면 제 생각은 캐비넷, 그 다음에 카운터탑, 그 다음에 백스플래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페인트. 네,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네. 캐비넷은 길이와 그 다음에 표면 상태가 좋지 않으면 리모델링을 해놓고도 효과가 많이 나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네. 그러면 캐비넷을 교체하든 페인트를 하든 결정을 하신 후에 그 다음 순서가 카운터탑이 되겠죠? 그렇죠. 네, 카운터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네. 카운터탑은 사실은 캐비넷과 색상을 맞추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네. 요즘에 사실은 예전에 사용하던 그라나이트 탑을 컬추로도 많이 바꾸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것도 한 번 더 고민해 보실 수 있고 사실 요즘에 컬추가 한 2, 3년 전보다 가격이 많이 내렸어요. 네, 그렇죠. 예전에 한 7, 80불 하던 게 스퀘어핏당 요즘에 35불에서 45불 세일하는 제품도 있거든요. 네. 저희도 세일 제품입니다. 네, 좋네요. 그러면 이제 캐비넷, 그 다음 카운터탑, 그 다음으로 백스플래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백스플래시는 어떻게 고르면 좋을까요? 백스플래시는 이제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포인트를 주거나 아니면 카운터탑이 옛날 거라면 어두운 색깔이 많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집에. 네. 그렇게 된다면 캐비넷 색상과 맞춰서 조금 서로 이렇게 어울리게끔 만들어야 되는 포인트가 되는 게 백스플래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백스플래시를 사실은 만약에 브라운 캐비넷에 여기가 블랙이다. 그럼 사실 맞추기가 되게 맞아요. 어려워요. 네. 그런 경우는 플로인 데코나 타일 가게에 가셔서 이렇게 낱개로 한 장씩 샘플을 팔아요. 그래서 여러 개 마음에 드시는 색상이나 본인이 생각하신 것처럼 어울리는 색상을 좀 고르셔서 세워놓고 좀 비교를 하셔서 근데 멀리 서서 보셔야 돼요. 네. 여기다 세워놓고 멀리 서서 봤을 때 어우러지는 컬러가 어떤 건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백스플래시 다음으로는 페인트였죠? 네네. 페인트도 요즘에는 견적이 많이 오른 상태여서 페인트 가격이 싸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섹션별로 포인트를 주실 수도 있고 색상을 바꾸시는 것도 만약에 부엌만 레노베이션을 하셨다면 리모델링을 하셨다면 부엌에만 또 색상을 다른 색상을 주셔도 되거든요. 네, 액센트로.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페인트가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페인트를 네 번째로 두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부엌 다음은 그럼 욕실이 되겠죠? 욕실 많이 중요하죠? 네. 근데 욕실도 부엌 못지않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욕실을 하실 수 있는 예산을 갖고 있는 분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작은 거부터. 네. 그러니까는 지금 저희 뭐 1층에 반쪽짜리 화장실이라고 그러죠. 보통 파우더룸. 네. 사실은 파우더룸은 예산이 적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나하나씩 예산에 맞춰 가셔서 하시면 되는데 단 주의할 점은 욕실 뭐 세 개가 너무나 다른 분위기로 가면 안 되니까 네. 뭐 같은 톤이라든지 같은 분위기는 신경 써서 하시면 되는데 우선 시도는 하실 수 있다. 네, 큰 그리고 돈이 집 아니어도. 전체적으로 좀 그쵸. 잘 어우러져야겠죠. 그쵸. 네, 대표님,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리모델링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는 집안 사진만 보면 사실 언제 업데이트를 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트렌드를 쫓아가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가족들 구성원들에 의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스타일도 겸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 개인 취향이 많이 들어가 있는 업그레이드나 리모델링은 나중에 추후 매매에 조금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번 영상에서는 리모델링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뤄봤는데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리모델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엌과 욕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